사실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번 사건 특히 다스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놀랬던 게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다스가 누구 거냐, 소유주가 누구 거냐를 가지고 그렇게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후보가 공격을 했죠. 예, 당 내부 경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났으면 아무리 본인이 출자해서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선 대선 과정에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형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형님 것으로 실제 하십시다라고 그냥 하고 털어버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청계재단 지하라든지 여기저기서 건물에서 다스 관련된 이런저런 서류라든지 또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경선 단계, 선거 단계에서 그렇게 말한 거하고 배치되는 행동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악착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광화문 스튜디오에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홍성걸 국민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현재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절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불만은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쨌든 참담하다, 송구스럽다,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한 걸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의 마음과 정서를 거스리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정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검찰청사에서 딱 10초 분량의 발언만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분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런 그 의사 표현이 없었고 다만 그냥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였죠. 모든 피의자들이 대개 하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 뭐 대국민 메시지라든가 혹은 무슨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고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맨 앞에 지금 시기가 엄중하다라고 하는 얘기, 경제와 안보 얘기 이렇게 해서 시기가 엄중하다 이러한 시기에 사실상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포토라인에 쓰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죄송하고 참담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럼 대국민 사과, 지지자들에 대한 사과.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많지만 말은 아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든가 혹은 역사에서 이런 일은 마지막에 돼야 되겠다. 이 두 문장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이것은 여권이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지금 정치 보복으로 이 사건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 라고 하는 본인의 소회를 사실상 빗대서 얘기한 것이죠. 말만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않았을 뿐 그에 대해 속내를 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역대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95년도 11월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또 검찰청사를 떠나면서는 송구합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고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에 다음 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면목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참담한 심정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강도 높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게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오늘 검찰청사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주요 혐의 많긴 합니다. 2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틀에서 지금 뇌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스 회사의
이 투자금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지금 몇십억이 들어갔고 예. 이걸 지금 삼성에 대납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50억대 뇌물이 지금 가장 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여기서 저기서 지금 가져다 쓴 것도 뇌물과 지금 국권남용으로 지금 의율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천 헌금이라든지 또는 금융회사 회장 직위를 임명하는데 돈을 받았다. 이거 예. 역시 지금 뇌물로 지금 의율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LA 총영사를 사실은 다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신복을 임명시키면서 영사가 해야 될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적인 어떤 소송 해결을 위해서 그 자리를 임명하고 예. 일을 시켰다. 그다음에 대통령이면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예. 재산 등록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명법을 어기고 이걸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뭐 다 인정될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결국 법정까지 가서 인정이 된다면 형량이 굉장히 크겠네요. 글쎄 뇌물이 지금 대략 한 100억 정도 나오는데요. 뭐 징역 한 20, 30년형은 나온다고 봐야죠. 아. 이게 뇌물죄가 현행법상 워낙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100억 단위니까 기본으로 20, 30년은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뭐 등장인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정리해드리지 못하겠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몇 명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오늘 재판을 지금 받으러 법원에 나왔습니다. 대질신문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많이 쏟아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도 있고요. 또 가장 집사로 또 가장 측근으로 오랫동안 모셔왔다는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증언, 돈을 갖다 줬다 그런 증언들을 쏟아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인옥 여사도 일부 특활비를 받아 썼다는 증언이 일부 나왔고요. 또 다스의 회장이라고 했던 이상은 형과 그다음에 그의 아들 이동영 다스 부사장. 여기가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 그의 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실소유주냐 이 등등의 논란이 빚고 있으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많은 사람들 측근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저는 우선 고전에 먼저 이 적폐청산 수사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권이나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선거 운동 단계부터 나온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고요. 근데 그것을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라고 이걸 아예 명명을 했어요. 예.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 정치권과 검찰이 같이 묶여서 적폐청산하는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보복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명확하게 지금 보십시다. 아까 지금 우리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뇌물과 관련된 수사가 대부분이에요.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네. 이거는 사실은 개인 비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진행을 시키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보수 괴물시키라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는 전 대통령 주변에는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많으냐? 전두환 전 대통령 한번 우리 반면 교사를 한번 볼까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 주변에서 배신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하여간 주군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들. 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 출두할 때 예. 검찰에 나설 때 보면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어쨌든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지지자들이 태극기 들고 거기에서 참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두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주변 인물들, 데리고 있던 인물들에게 덕을 잃었다, 덕을 베풀지 못했다라고 예. 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저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의의와 함께 동시에 덕을 가지고 있어야 예.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뭐 검찰에서 아무래도 증거를 들이대고 했을 때에 스스로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상 배신을 쉽게 하게 되는 이유는 예.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재주는 참 비상하고 많으신데 덕이 좀 박하지 않았는가. 예. 옛날에 그 재승박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인물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저희가 화면에는 판넬에는 없습니다만 아들인 이시영 씨가 원래는 다스의 이제 사실상의 사장 역할을 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무였습니다만. 근데 평사원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평사원으로 이제 강등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부러.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티가 나는 거 아닙니까? 티가 나도 해보자라고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작업을 한 건데 사실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번 사건 특히 다스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놀랬던 게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다스가 누구 거냐 소유주가 누구 거냐를 가지고 그렇게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후보가 공격을 했죠. 예, 당 내부 경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났으면 아무리 본인이 출자해서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선 대선 과정에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형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형님 것으로 실제 하십시다라고 그냥 하고 털어버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청계재단 지하라든지 여기저기서 건물에서 다스 관련된 이런저런 서류라든지 또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경선 단계, 선거 단계에서 그렇게 말한 거하고 배치되는 행동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악착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조사 과정도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조사 과정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같은 점 다른 점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는데 조사실은 1001호로 갔고요. 질문지도 100장, 120장. 오늘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의 조사가 걸쳐 이뤄질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를 거부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조서 열람 시간. 과연 거의 21시간, 거의 꼬박 하루가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그때 조서 열람한다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청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조서 열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만큼 꼼꼼하게 열람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은 상관없다, 내 회사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할 것이 예상이 되고 검찰에서는 물론 추궁은 하겠지만 부인하는 그대로 아마 조서가 작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조서 열람 시간이 훨씬 짧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렇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검찰은 보통 어떤 증거를 내미거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왜 다스와 관련된 업무를 김재수 총영사에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또는 다스의 내부의 자금 사정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백준 씨가 보고했다고 우리 검찰에 와서 진술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스와 관련된 서류가 청와대 서류하고 같이 섞여서 건물 지하에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겠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오늘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이 현재 법정에 이제 첫 번째 재판을 받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서 대질 신문도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능하긴 하는데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실제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김백준 씨 진술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진술 또 객관적인 어떤 상황 물증의 존재로 인해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단계면 증거는 완비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 내용을 조서화한다는 그 정도가 오늘 조사의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굳이
이명박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다스는 자기 것이다라는 확인을 실토를 받고 싶을 그 의지까지는 검찰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굳이 대질 조사는 오늘은 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아까 앞서 출석할 때 첫 번째 입을 꺼낼 때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도 경제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도 경제 얘기를 제일 먼저 네. 꺼냈습니다. 본인이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작용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거든요. 글쎄, 그 국민들에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려하거나 혹은 걱정해서 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뼛속 깊이 경제인입니다. 사실상 뭐 기업에서 있었고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경제, 특히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그것은 네. 마음은 틀림없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 부분에는 아주 정말로 그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우려 속에 지금 이 정부가 사실상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정치 보복을 하고 있으니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특히 민생 경제를 지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이지. 예. 그걸 우리 국민 여러분께 얘기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 어떤 동정심이나 예. 이런 거를 바라고 혹은 기대하고 한 것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예. 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일부 오늘 그 자택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정권은 오늘 그 치졸한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 보복 또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 보복 얘기한들 바위에 계란치기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같은 정치적인 비극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 얘기했는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관저에서 자택에서 집들이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모였던 측근들이 오늘 많이 보는 자택에 모였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있고, 네, 정병북 의원, 김영우 의원들, 그다음에 이재호 의원, 권성동 의원 등등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저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사법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과거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6일 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같은 절차를 밟아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직 대통령이 벌써 이렇게 여러 차례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이 과거에 홈페이지에 본인이 했던 게 정직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했던 게. 근데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과의 비교했을 때 참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고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인데 가훈은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살아온 전체적인 인생 또 그 시대가 이런저런 돈을 주고받고 혹은 격려금을 주고받고 당선 축하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점에서 아마 이번 검찰은 정확하게 이 소위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대가성이 입증이 돼서 뇌물죄로 처벌이 된다면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그럼 그만큼 또 본인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요. 다만 모든 점에서 이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감옥에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하는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결코 바람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의 이게 수치다. 전 세계가 지금 이게 다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서로 다른 마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 의원님도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연찬 씨한테 구체적인 청탁 명목이 있든 없든 어쨌든 정치적인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에 이르는데 그런 상황을 쭉 보고 계셨던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 예. 그 상황을 보면서도 국정원 특활비 가져다 쓰고 변호사 소송 비용을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을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수십억을 대납을 시키고 예. 이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범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들이죠.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며칠 전에 이제 정치적 보복 탄압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아마 오늘 조사받고 풀려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뭐 영장 청구 때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정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송구스럽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맺힌 마음에 조금 좀 한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